김규남 의원입니다. 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를 든든하게 이끌어 가주신 기둥입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저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서울시의 이종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의 주관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옥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위해서 주관해 주시고 열심히 애써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보건복지위원회 노원 이성고구 오금란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동대문구 4성고구 신복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기에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이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종토론자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남정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 어린이집 박혜정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영유아 담당관 최경화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안선국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 김주미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서울시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분 등 많은 내빈께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나 한 분 한 분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침부터 시청에 오시느냐고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니까 여기 찾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뺑뺑 돌았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고개를 못 들었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가 장소가 저기 대회실보다는 조금 더 커서 선택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축사를 좀 짧게 해야 토론회가 좀 시간이 여유 있게 하는데 간혹 축사가 길어갖고 토론회가 막 임박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간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육시설 맞춤형 지원과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을 통한 양육 문화를 조성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대체교사와 조리원, 지원 등을 통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공보육 및
교육의 환경을 통합하여 일관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정책적 요구에 직면하여 유보통합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이원화된 교육체계를 통합하여야 하는 과제와 함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현행 이원화된 교육 지원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직무 연수를 수행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의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봄의 질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여성가족재단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서울시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재 서울시의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이 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개회사 이어서 축사를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최호정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많은 토론회를 하는데 이렇게 양 부의장이 나란히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경우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의원이신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모두 참석하셔서 이 첨예한 현장인 유보통합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이 이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어린이집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께서 이 유보통합이 되고 나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 제안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항상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신동원 의원께서 무슨 일을 하면 끝장을 보십니다. 얼마 전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고 보건복지위원회 오시자마자 이 큰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서울시 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믿어주십시오. 서울시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 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회가 워낙 성황리에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이종환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해주셔서. 근데 어떻게 노원 두 부위원장이 노원만 유보통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래요. 저는 지역에서도 제 지역구가 강북구 일성구인데요. 애들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아기들. 뭐 쟤들 어려서도 배웠지만은 3살 먹은 버릇 몇 세까지 간다 그러세요? 네, 8까지 간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유아들 교육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에 와서 이렇게 뭐 유보 통합이다. 지금 지역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막 뭐 헷갈린다고 그러나요? 뭐 어떤 정책인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면 좋겠고요. 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을 여기 우리 최호정 의장님도 계시지만 서울시 111명의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좋은 정책 많이 내놓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인재 서울시의 부의장입니다. 토론회에 이렇게 3명의 의장단이 동시에 다 와서 축사하는 경우가 제가 의정활동 11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이 모든 역량은 다급해지는 유보통합의 이 과정에서 신동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또 김용우 위원장님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을 우리 최호정 의장님과 이종원 부의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서울시 의원들이 그 의지의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자리인 것 같은데 마지막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영유아 아이들이 한 32만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보면은 보육에 담당하는 그 아이들이 한 43% 정도, 13만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4,300개 정도가 되고 또 그 중에 이제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한 4만 9천 명이 되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가 2015년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서비스는 교육의 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떤 부류에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또 이전의 유치원 교사와 좀 다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생판 모르고 하는 말이죠. 아직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생판 모르고 하는 얘기죠. 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보육교사님들의 역량들이 강화되고 특별히 유보통합을 마련하는 그리고 25년서부터 추진하는 이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또 유보통합을 통해서 그 역량들의 선생님들의 다양한 니즈와 역할들을 그곳에서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육아지원센터 여러 이제 곳곳에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오늘서부터 교가부에서 유보통합 포털이 오늘 개설된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어저께서 교가부에서 발표해서 오늘서부터 유보통합 포털이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한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이게 유보통합을 통한 지원이 한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보통합은 서울시 의회가 든든한 지원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지자체 예산을 우리 각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또 보건복지 예산을 또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민심에 따라 속도가 저는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일선에서 우리 원장님들 포함해서 많은 교사님들이 학부모님들에게 유보통합이 서울시의회 든든한 지원과 함께 우리 역량을 잘 지원하고 있다라고 꼭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전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지금 최호정 의장님이시고 현 보건복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양 당의 부의장님들이십니다. 이종환 부의장님, 김인재 부의장님이 다 보건복지에 지금 계셔요. 이렇도록 보건복지가 든든하게 서울시에서도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금 어제 이어 오늘까지 서울시의 출산율이 높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글쎄, 유부통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잖아요. 이제 첫 발을 띄고는 있으나 아직 갈 길은 조금 멀다. 그러면 큰 상자를 하나 놓고 이제 그 빈 상자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요번에 그 대상으로 되신 그 서울시에 한 7군데 어린이집이 계실 텐데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을 하십니다마는 차곡차곡 해서 유부통합이 앞으로 갈 길이 어떻게 갈 건가 이 일을 여가부와 그 다음에 교육청과 또 교육부와 중간 역할을 또 교육청에서도 하시겠지만 여기 김선수 실장님이 지금 계속 사회적 협의를 보고 계시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잘 담아내시라고 여러분 기운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원장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서울시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7군데만 들어가냐. 왜 이렇게 적은 숫자만 들어가서 우리 대변을 할 수 있겠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 안에서 100군데라는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실장님이나 우리 모두 의원님들 역량을 발휘해서 조금 더 유부통합에 갈 수 있는 길에 한 발짝 더 갈 수 있도록 대상을 좀 늘리도록 앞으로 늘릴 계획도 되어 있고요. 늘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충분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부통합에 대한 현재는 구체적인 수립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종과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이 돼서 들어왔을 때 많은 원장님들을 만났더니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6종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여가재단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너무 좀 이중고 같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원장님들도 교육을 받는데 분명히 필수 교육이긴 하나 그 필수 교육을 효율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에 오늘 그 제안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마 그렇게 좀 도출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원장님들이 편해야 웃는 얼굴로 항상 활기차게 아이들을 대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키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드러내놓고 다 아는 얘기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체 인력 교사를 우리가 육아종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익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막 밥을 하다가 또 교육받으러 뛰어가셔야 되고 또 툭하면 들어가야 되고 대체 인력 교사도 원장님 빠지다 보면 내가 또 주방에 또 들어가세요. 이러면 아이들 케어하다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현실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서 한 곳에 어떻게 그렇게 투여되기라는 참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 집행부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발씩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보건복지 여기 계신 신복자 의원님 아까 다 소개해드린 도문열 의원님 양쪽에 신동원 오금남 부위원장님 충분히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행감도 통하고 예산을 할 때는 조금 더 나아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이들 정말 잘 케어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또 어머님 엄빠 아빠 프로젝트 또 시행을 하면서 어저께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아형 어린이집 이렇게 하면서 실적을 내면서 조금 더 아이들과 친숙하게 친밀하게 그리고 서울시가 정말 보육 그러면 서울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고 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신동원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늘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 여성가족실 김선순 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25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무튼 저희가 그동안도 사실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또 시의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도움 많이 주셔서 저희가 탄생응원 프로젝트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 현장에서 수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일이 조금 더 많아지더라도 저희가 여러분의 처우 이것도 챙기면서 일도 좀 많이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말에 예산 심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토론회 발제자께서 먼저 단상에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제자의 발표가 끝나면 토론자 여러분들과 발제자분들하고 다 같이 단상으로 오셔서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맡으신 박창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정책 재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핫하고 지금 사실 정부 정책도 뭔가 완전히 픽스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부터 바뀌고 막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유보통합 3법이라고 하는 게 오늘 원문을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업무 과중의 문제, 그리고 가정교육 지원이나 어린이집 지원 등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사실 오늘 좀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보통합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이 토론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았을까 했는데 사실 쟁점은 결국 사실 업무에 대한 겹치는 지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업무 과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오늘 논의에서는 어쩌면 좀 미시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 영유아 보육 사무 이관시 인력과 사무와 재원의 범위와 수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또 여성가족재단의 보육 업무, 그 다음에 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관계들이 거기서의 업무 분장과 그 인력, 사무의 문제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거는 또 교육이라도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복지위원님들께서 불러주셨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정말 이게 대단한 자리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유보통합은요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여기서 이렇게 반쪽짜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사실 교육이도 같이 와야 됩니다. 오늘 교육위 부위원장님도 오신 거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만약에 토론회를 한다면은 교육이랑 복지회가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같이 안 하면 또 이거는 또 어린이집의 이야기로만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야기로만 또 한정됩니다. 그럼 토론회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토론회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방법이 안 나옵니다. 결국엔 교육청으로 이관할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어린이집의 방향성도 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방식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좀 PPT가 오늘 조금 낮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글씨 안 보이시면 사실 여기 그 책자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이관시 유사 업무를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유보통합 이후의 기관 정체성이 어떠냐가 지금 굉장히 핫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에서 이걸 먼저 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이 그 시도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라고 생각되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거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한국보육진흥원이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고 거의 썰만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지금 현장 엄청 불안하시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재원 이 계획 유보통합 추진사항 보고 이거 24년도 3월에 정부가 영유아 보육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이게 임시 조직이었는데 이때 이게 국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결국 이관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다 재개정을 해가지고 사무를 이관하고 또 시도청과 시도, 시군구 간의 공동 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이걸 지자체 업무를 잘 이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좀 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 3법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발의가 됐고 지금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시면 이 사무재정 이관 관련된 쟁점은 뭐냐면 사실 굉장히 지금 윗단의 중앙정부의 통합은 어찌 보면 굉장히 스무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 영유아 정책국이 교육부에 쓰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는 복지부 인원들이 지금 거의 60% 가까이가 여기 넘어왔고요. 영유아 정책국 전체에 그렇게 넘어왔고 지금 결국 이 전반적인 정책들을 유보가 같이 협력해서 중앙 단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 단위예요. 지방 단위의 통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유보 통합을 거의 못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사실 어떤 정부에서도 이걸 밀어붙이기 어려웠던 지점이에요. 그런데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마련해주면서 가야 됩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청 입장은 지자체 재정 이관 어린이집을 지원했던 재정을 그대로 다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보육사무를 이관하고 사무와 인력을 같이 묶어서 이관을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육사무 전부를 교육청에 이관을 하고 물론 사무주체인 물론 이관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걸 결국 교육청이 담당하는 거니까 이 교육청이 이걸 예산 부담을 해야지 지금 이 지자체에다가 이거를 다 예산 부담을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그나마 또 부산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한 편이지만 지금 전국의 단위를 좀 본다면은 사실 이관을 하는 부분 되게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의회에서는 이 지자체 입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보육 업무에 대한 예산하고 인력들을 잘 이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교부금도 지금 줄고 있는 입장에 서울시교육청 입장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린이집의 비용으로 썼었던 비용들은 대부분 그대로 처음에 넘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이집이 불안해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들도 그대로 했었던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에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이 교육청과 지자체 입장이 이렇게 서로 토스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치력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사실 의원님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관할 지역 내에서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그러니까 국고보조 대응하고 특수보육 시책 사업 했었던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관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울시 입장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양육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서울형 어린이집들은 일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서울형 어린이집의 부분도 결국 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이관을 지금 고려하면서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할 지역 내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들을 이관을 할 때 사실 이제 영유아 보육법상의 지원 사무들 예를 들어서 보육료 지원이나 비용 보조나 취약 보육이나 시간제 보육 이런
공공의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들을 이관하지만 사실은 양육수당이나 뭐 또 타부처 소관 뭐 양육돌봄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이나 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지원 사업들은 좀 미관될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이런 지점들은 지자체의 또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 이관 규모도요. 보통 제가 올 초나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거의 5조 넘어갔었었는데 지금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 총 한 4.9조 중에서 그 중에서 한 92% 정도를 지금 이관할 예정에 있고요. 지자체 보육사무 인력들 중에서도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90% 정도를 지금 이관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관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통과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논의 중이니까 더 갈등이 높고 지금 카더라 통신도 높고 그리고 또 여러 단체들이 서로 본인의 업무들을 맡기 위한 또 본인의 또 조직이 또 생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갈등들이 유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보육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정양육이나 뭐 미관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뭐 양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린이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들은 대부분 넘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밖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거는 결국에는 교육청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고려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아마 교육청에서도 또 사무관님 오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지점이지만 결국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로 넘길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유로요한 분위기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늘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저도 뭐 센터장님 박사논문 심사위원도 갔었고 저도 저희 아이를 어렸을 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맡겨보기도 하고 저야말로 정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충분히 저희 구에서 이용했던 사람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결국 오늘 뭐 법안들 나오면 영유아보육법 바꿔가지고 사실은 이제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앙 단위에서 논의하지만 지방 단위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지자체에 그대로 남기는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사실 육아종은 지금 지방에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법안이 아직 통과되기 직전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과연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지방 단위에서 사실 지자체 중심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을 때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고 만약에 이렇게 처음엔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를 때 교육청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또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토스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거를 교육청으로 넘긴다라는 부분에 일단 예산이 붕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 지금 어정쩡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림을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그려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안정적인 어떤 선택으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 좀 남아있는 경우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지에 대한 거는 정말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들은 사실 지금 가정양육 지원과 뭐 어린이집 지원, 지역 특화 사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보육의 발전이 굉장히 빨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과 많은 지원단체들이 있지만은 어린이집은 사실 그런 지원 조직이 없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그래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3호세 유아를 담당했고 0~2세 아이들 보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거의 교육청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이걸 지자체와 연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들을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했었다는 점에서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굉장히 컸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사실은 또 서울시 교육청 내에서에 있는 공무원 조직 단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으면서 더 추가적으로 유보 통합 이후에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결국에 우리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조금 고민해서 오늘 좀 봐야 될 부분이 그 유보통합 3법 예컨대 영유아보육법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법이 지금 바뀌면서 거기에 영유아보육 사무들을 넣고 또 영유아보육법상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변동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여기 조금 더 먼저 나왔는데 이거 먼저 나와도 10월 24일 날 나왔는데요. 이거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 한국보육진흥원을 교육보육진흥원으로 바꿔서 교육 서비스를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게 업무 중첩이라고 해가지고 또 교육 쪽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 이것과 함께 지금 유보통합 3법을 유아 3악 법안이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 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어느 한쪽 입장의 문제를 들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는 관점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들, 시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들의 업무랑도 또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됐을 때 중앙단이랑 지방단이라고 구분을 하지만은 업무 중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재원 많이 부족하고 나라 좀 어려운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센터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창조적 파괴와 아니면 창조적 생성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공립 보육교사들을 사실 굉장히 잘 저는 교육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교사들의 사실은 퀄리티를 굉장히 높이는 그 서울시만의 어떤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연수를 받고 또 여기 보육서비스 지원센터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은 좀 있었을 것이라는 갈등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업무를 조정할까라는 부분은 조금 더 큰 방향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하게 됐을 때 지금 교육청 소속이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보육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세팅은 안 됐지만 그 반쪽짜리 그림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어디에서 무언가를 더 맡아야 된다는 논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보육과정 컨설팅, 모아 어린이집 사업들 이런 부분 하고요. 또 보육서비스 지원센터에 대해서 여기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근데 이런 부분, 그다음 안심보육 회계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게 사실은 업무가 조금씩 나눠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결국에는 교육청으로 통합할 때는 이 업무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유아 학교로 통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지금 정부가 지난 6월에 유보통합 시행계획에서 냈었던 것은 사립 지정형으로 포함하겠다고 해서 물론 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공공성이 높은 사립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이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들, 그다음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 결국에는 교육청 관할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거를 또 담당하는 연수기관이 행정기관이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여기 두 단체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창조적인 논의를 할 거면은 사실은 여기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재단 플러스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결국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그 공공성을 높이는 부분들은 학교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여기 지금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께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조직 자체의 더 큰 그림에서 그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특화 사업들을 좀 보면은 굉장히 저는 다양성이 있고 자생성이 있고 지역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보 통합을 했는데 이런 특성들이 사라지고 굉장히 획일적으로 변한다면 저는 유보 통합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보 통합을 해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지 이게 성공적인 유보 통합이지 그냥 양쪽 집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행정의 효율성만 갖고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보아서 알고요. 그러한 노력으로 현재 어린이집이 지금 이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수 한번 참여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런 사업들 결국에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 게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는 부모들을 알고 있는 거고 현장의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육아 공감 토크쇼라든지 놀이브리지라든지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 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간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나오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같이 살리면서 가는 정책들이어야만 뭐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공립유치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교육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시에서도 그렇고 지원하고 해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업무들 사실 영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영어세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영세에 대한 부분을 맡을 것이지만 사실 영세에 대해서 지원 인력 한 번도 교육청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제가 보기에 결국에는 완전히 통합은 못하고 재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사실 유아교육진흥원이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고 또 보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거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저는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결국에 유아교육진흥원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실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업무를 계속 할 것이지만 영유아 학교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순간 결국엔 학교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결국 어린이집이 받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는 기관들은 교육청에 관할해서 굉장히 컨트롤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시가 아니라 교육청 단위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재정 지원을 받는 곳에서 재정의 투입을 늘리면 늘릴수록 통제는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뭐 대만도 사실은 유보 통합하는 과정 보면은 사실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넣으면 넣을수록 사실 컨트롤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통합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고 앞으로 토론회를 할 때는 이 양쪽 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통합을 해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미래도 앞으로 더 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관계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아직은 그림이 전혀 그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 차근차근 논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정의 업무 효율성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보 통합을 했을 때의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를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어차피 넘어올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넘어오고 유보 통합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도중에 멈추게 되면 현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은 끝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주장하는 바는 어린이집 지원 업무의 기능은 확실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구, 시군구의 업무로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교육청과 유아교육진흥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 진흥원에서도 예컨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보육 업무도 물론 좀 하고 있겠지만은 가족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다른 여성가족재단들을 좀 시도를 좀 살펴보니까 사실 서울이 보육을 너무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의 보육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는 의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발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어떤 제도 개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섭섭하고 아니면은 누가 뭐 어떤 권력을 더 갖고 가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지금 육아종합 저희 연구소에서도 정책 연구라고 하는데 그쪽도 정책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또 다른 곳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말이 나올 수 있고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지점에서 업무 중복은 제가 보기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러면 지자체에 남겨졌을 때 교육청과의 유대관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지방, 시도랑 시군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교육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그 법이 지금 이번에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자체랑 교육청 협력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자체 중심형 모델이라든지 영아 지원을 하는 특화 모델이라든지 사실 지금 교육청이 영아를 담당할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마을 육아 돌봄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가족정책이나 그다음에 육아를 돌볼 수 있는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에 사실 지자체 장님들과 또 시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는 또 다른 어떤 또 부흥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들이 특정 조직의 어떤 생성과 발전, 퇴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다양하고 자생적인 이런 센터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전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지자체 예산 사무 인력 이관 이거 법은 나왔지만 제가 보기엔 지자체에서 소송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지방자치의 어떤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문제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체계 3법, 사실 이번 유보통합 3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체계 3법인데 사실 이관 가능하다가 좀 여전히 지자체들은 좀 강제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있지만은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원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과 또 이러한 관련 업무자들이 이 업무와 정책 가지고 갈등이나 힘겨루기 같은 것을 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갈라주고 그리고 같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업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해야 될 것이고 또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같이 뒷받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가 사실 안식년이어가지고 조금 여유롭고 그래서 좀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책 정말 이제 아마 의원님도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던 지점은 결국에는 어떤 국가가 실패하느냐, 어떤 국가가 성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지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밤에 보면은 북한은 깜깜한데 밤에 우리나라는 반짝이는 거 어느 나라는 같은 한민족이지만은 어떤 나라는 발전하고 안 하냐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포용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성공한다라는 저거 하나로 사실은 경제학상 받은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시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그렇고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하면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 선택과 집중, 조화의 정치를 유지하면서 아이 중심으로 보면서 업무 조정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리고 시의회가 그것을 그러한 부분의 정치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우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박찬현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주신 거에 덧붙여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자님들을 한 번씩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찬현 박사님 옆자리에 이남정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십니다. 다음은 박혜정 홍익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제 왼쪽에 최경화 서울시 영유아 담당관 과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안성국 서울시 유보통합 추진단 사무관님이십니다. 네, 마지막 자리하신 김주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장님이십니다. 센터장님 먼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를 들으시고 조금 더 심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보육계는 굉장히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격동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때일수록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대의 변화를 그 흐름을 잘 읽고 또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정립을 해서 저희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때마침 저희 이런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시려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께서 이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발제를 사실은 맡아주셨잖아요. 박창현 박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기 나와주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9년 8월에 관악구부터 시작해서 그해 10월에 서울센터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 25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5년 동안 저희가 12년 6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북구 센터가 생기면서 광역과 기초단체가 모두 설치된 그런 전국에서 유일한 아주 오랫동안 그 유일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울시 보육 정책에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개 센터에 한 1,02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좀 저희가 하는 일들을 일일이 이제 지면상이나 시간 관계상 그 다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일단 법에 저희의 업무가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영유아 보육법 7조를 보면 전문 컨설팅 하는 것 그리고 정보 수집이나 제공 그리고 상담 또 발달 지원에 대한 지원 보호자 교육 또 보육교직원 교육 그리고 대체 인력 지원 관리 그리고 시간제 보육 이런 것들이 저희의 업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 센터에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드린 30페이지의 표처럼 상당히 수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특히 서울시는 특수시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부분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달 체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총괄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시센터가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하고 구센터가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게 내리면 또 구센터에서는 방침에 맞는 그런 정책 수행을 하면서 또 자치구 내에서도 아까 소개드렸던 특화 사업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들이 25년 동안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시대의 변화나 또 보육 현장의 그 변화 과정에 적응하면서 상당히 뭐 수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다각화되면서 펼쳐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고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많은 것이 불명확하고 또 제 입장에서 섣불리 이제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발제도 아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제안을 했다는 것을 조금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지속하거나 조금 더 강조해서 강화시켜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유보통합 이후에도 공백 없이 모두 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그 저희를 통해서 보육 교직원이나 또 보호자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누수 없이 잘 전달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인프라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인프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분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인적 구성은 보육을 전공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현장 경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전문성과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이 살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센터는 플랫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육아 자원이나 서비스나 기관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것을 연계하고 또 조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을 대응하면서 조금 더 양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텐데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정말 기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영이세, 영아 부모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약을 위해서 조금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교육들의 방향성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탑다운 방식의 일방적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교사의 지식이나 또 개념의 실제나 뭐 신념이 한 번 그런 들은 교육으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성찰을 하고 곱씹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적 성찰을 끌어낼 수 있는 개별적이고 또 맞춤형이고 또 소통형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하고 또 이용자들을 생각한다면 찾아가는 방식도 확대되고 그리고 보육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들의 특성이 상당히 인터넷에 능숙하고 SNS 소통이 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보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서울시에는 영상을 보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변화된 과정들을 나누는 그런 교육 방식을 접목을 해서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고민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이 실제로 늦은 발달의 아이들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협의체도 좀 같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사실은 그 교직원의 권익 증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서 지원에 대한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치원에도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확대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컨설팅을 되게 강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청도 저희를 되게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유치원과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사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우리 김주미 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제 여가재단이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보육의
수요나 지금 현황이나 또 이제 욕구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나 정보 공개로만 알 수 없는 그런 조금 세밀한 그 기초 연구가 있으면 저희의 사업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 많은 사업들을 좀 선택과 집중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럴 때에는 지역적인 특성을 좀 반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동안 번영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 많은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 인력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큰 덩어리에 운영 인력을 사실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행정 지원 인력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자치구 센터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의회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전역에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좀 골고루 좋은 서비스들이 서울 전역에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육자를 지원하고 그 선다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체성을 지키며 강점을 살리는 부분을 지속 강화에 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익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계신 박혜정 원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유보통합을 맞이하면서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하고 초대해 주신 서울시 의회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이 아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관계, 필요성, 역할, 그리고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의 토론자로서 나서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여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정보를 제공하고 또 장학 역할을 하는 업무들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정책이든 앞서 나가는 서울시에서는 2000년 서울시 센터부터 25개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많은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첫째, 보육교직원의 교육, 보육과정, 놀이중심, 평가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둘째, 보육교직원의 직무 향상과 업무 고충들을 헤아린 상담사업, 셋째, 보육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요구도에 맞춘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넷째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으로 앞서가는 훈육 집단 프로그램, 교육 및 상담. 다섯째는 장애아 지원 사업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순회지도, 치료 지원 사업, 부모 교육 및 상담, 발달 모니터링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원활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협력해 주셨습니다. 여섯째, 서울시만의 특별한 사업은 서울시 센터의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으로 진행되었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사업. 일곱 번째, 대체교사 및 대체조련 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직원의 공백을 채워주었고, 어린이집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업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7가지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입니다. 누구보다도 다 아시겠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보육의 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교사 교육의 기회가 제공이 필요합니다. 보육 현장은 이론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요구들, 다양한 어려움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능력도 요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입교사부터 경력교사, 원장까지 맡은 바 역할에 따른 어려움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수용하는 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AI 시대에서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요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 배경에서 사회적 배경까지 변화함과 더불어 교육의 이런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교사와 원장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함께 동행하며 협력 지원하고 있는 전문적인 육아중에서의 교육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서울형 대체교사와 대체조리원 제도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연수 및 휴가에 따른 공백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대체 인력의 절실함과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서울형 대체교사와 대체조리원 사업에 힘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보육 현장의 요구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어린이집 대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대체조리원의 탄력적 근무 시간, 현실에 맞는 급여 체계를 갖추어 질 좋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7시 반에 출근해서 제가 쌀도 씻고 간식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조리사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현장에서 원장이 뛰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작고 사소한 것부터 수리 보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그때마다 어려움을 따르고 관리해주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사업은 어린이집의 안전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근무 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어 어린이집 요구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지자체 예산으로 연장하고 있는 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새학기에 맞이하면 많은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준비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요원의 업무 지속성이 연계돼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육아중에서는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개발 증진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12시간의 운영 규정으로 다른 직종 근로자에 비해 장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특성상 직무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정서 및 신체 피로감의 누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보육교직원의 심신치유 회복을 통한 긍정적 에너지 충전은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 방안을 더욱 다양하게 마련하여 현재 단발성의 체험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꼭 보육교직원들이 필요한 힐링 프로그램에 서울시의 다양한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보육 컨설팅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및 열린 어린이집에 대비하여 각종 컨설팅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과정 컨설팅은 육아정에서 많은 지원과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컨설팅은 현장의 질 높은 보육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컨설팅 사업은 어린이집이 원할 때 언제든지 육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섯째,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사업입니다. 매년 육아정에서 실시되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인권교육은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직원 필수 교육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사업이 유사하다 보니 좋은 교육임에도 보육교직원들에게는 혼동을 줄 수 있었고 주로 아동 선임 교사 1인이 어린이집을 대표해 인권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첫째, 아동학대 예방사업명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권리 존중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인권 감수성 향상과 영유아 권리 존중에 있는 만큼 그 가치관과 방향성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인권교육 이수가 필수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포함한 2~3명이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면 더 많은 보육교직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을 대표한 1인에게만 인권 존중 교육을 받게 하고 공유하게 한다는 부담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장애 영유아 교사 및 가족 지원입니다. 저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장애통합 어린이집입니다. 지속적으로 유가족과 협약을 통하여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현장 방문, 치료사 지원, 교사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은 교직원 역량 강화와 개별적 욕구가 다양한 장애아 보육을 위해서도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장애아 보육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원 장애아 영유아 가족 지원으로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워크숍을 통한 장애 영유아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님이 어려워하는 양육 방법, 지원 방법, 안내로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 영유아 교직원 및 가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가 파견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7번째, 유가족 센터에 더 큰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유가족은 어린이집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교육청 내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근거리에서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므로 유치원에서까지 그 영역을 넓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특별한 지원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욱더 영유아를 잘 교육하기 위해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까이 있어 좋은 파트너로 함께하는 유가정도 유보통합에서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7가지를 말씀하셨나요? 지금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들으면서 정말 너무 중요한 의견을 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이제 토론을 위해서 7시에 쌀을 씻고 왔다를 때 정말 대체 그 조리원의 그 사업이 정말 그 시급하다. 대체 교사도 시급하지만 조리원의 그 사업의 대체 인력이 정말 시급하구나. 아주 피부로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유아센터에서 그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영유아 담당관 최경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실 이제 전국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 그리고 그런 보육 수준하고 그리고 이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96년부터 이제 서울형 어린이집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모아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저희 부서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지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32만 정도
지금 영유아가 32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들 말고도 지금 가정보육하는 아동도 한 10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봤더니 5년도에는 한 54만 명 정도였어요. 영유아가. 그때는 지금 어린이집 숫자 자체도 한 6,500개 정도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었고 되게 보육해야 되는, 잘 키워내야 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보조 사업이나 뭐 저희 국고 대응 투자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거 말고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저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그리고 여가재단을 통해서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사실 이제 여가재단도 그렇고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 발전적인 그런 모범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좀 구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보통합이 되는 요런 시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역할 정립을 해야 되느냐, 요게 다른 시도보다도 굉장히 많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만 했으면 사실 그냥 넘기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하고 서울시에서도 추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서울시 특별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서 좀 넘기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자가 발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두 가지 건이 있었는데 그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는 사실 그 교육부랑도 계속 얘기할 때도 그랬고 저희가 제안 드렸던 부분도 그랬고 지금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 특별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가정보육 아동들에 대한 사업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양육 코칭을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그 유치원 아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아동들이 어린이집 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점점 이 부분이 포션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탄생응원 프로젝트 요거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쪽은 서울시에서 특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라고 해서 저희는 유보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 업무 이외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저출생에서 더 발전돼야 나가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계속 입장이었고요.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 급여 수당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영세는 100만 원, 월 100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동 아닌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저희가 보육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육아종도 지금 계속 그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사실 유보통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가재단이랑 육아종합지원센터 요 두 개를 지금 한꺼번에 지금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희 보육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여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파트 업무도 많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육아종하고 조금 다른 종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 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중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복이 되지 않게 최대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여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의 경영 컨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폐원이 되는 것도 이제 뭐 원장님이 교육 능력이 아니라 뭐 이제 운영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다른 부분들을 교육해야 돼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 회계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맡아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의무교육 이수하는 부분은 그거는 의무교육 이수해야 되는데 이제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지금 여가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표준 보육 과정에 맞춰 가지고
이제 원장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잘 돌보고 그리고 이제 그 보육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제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복된다는 교육도 의무 교육은 많이 좀 제거를 좀 빼고 의무 교육을 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저기 그 박혜정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복돼서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보육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의 회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왜 더 받을 수가 없냐, 조금 더 받고 싶은데 좀 더 지원을 해달라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요거를 다 교육을 없애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이제 꼭 들어야 하는 뭐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는 의무화를 하되,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제 완화를 해서 꼭 의무적으로 듣지 않는데 대신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을 수 있게, 소외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두 기관이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서울 보육이 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박창현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구별로 너무 다른, 그리고 현장 실장에 맞는 그런 그 육아종합 서비스를 현장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다양성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건 하지만 그 외에 교육에 대해서는 좀 선택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는 사실 그 교육은 반복입니다. 자꾸 똑같은 것도 들으면 그게 교육으로 스며들어오는데, 지금 여건이 그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을 가보면 좀 동일한 느낌을 받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아까 김선순 실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과장님 역시 지금도 이제 선택적 교육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국 사무관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보통합 추진단이 2024년 7월 1일부로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차실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0세에서 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간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보육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일부분이 우리 여기 계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분들의 노력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상반기에 부교육감님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관계기관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여기 계시는 이남정 센터장님 계시는 서울 종합 육종지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관계자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동 육종지 센터장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 다음에 직원들의 애로사항,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걱정사항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도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 못 해드려서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 빌려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박창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국회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법이라 하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영유아법,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특징은 처음에는 모든 업무를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건데, 아마 같이 하는 거로 일부분은 업무를 남기는 거로 해가지고 서울시장님이나 지자체도 조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다 삭제하는 게 아니라 병기하는 수준이 있고요. 두 번째 가장 궁금하시게 생각하는 부분이
육종지에 관한 그 영유아법에 보면 그 업무를 그 기존에 있던 서울시장하고 뭐 여러분 지자체 구청장님 하는데 교육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병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형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길을 터준 겁니다. 지금처럼 서울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방법도 유형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서울시도 서울시대로 나름의 육종지를 갖고 저희도 육종지를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유형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공동으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공동으로 하는 방법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뭐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의견 수렴을 거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저희도 여러 전문가님이나 여러 관계자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런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기서 항상 저희가 그 교육인 유치원 쪽에서는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간담회를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 분들하고 격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쪽 연합회 쪽도 하지만 저희도 언로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부라든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좀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연합회 원장님 연합회를 격언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시니까 전문가와 또 전문가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경영을 하시고 그 실제 어려움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네.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김주미 돌봄사업실의 실장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박사님께서 유보육 통합을 앞두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그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금 초저출생, 유보육 통합 이런 핫 이슈 안에서 현장이 많이 혼란스럽다는 것 저희도 사실은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일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어떻게 현장을 좀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서서 뭐 영유아의 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 주셨는데요. 저는 보육교직원이 서울시가 정말 많더라고요. 5만 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보육교직원의 역량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보육 서비스의 질은 우리 교사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되게 중요한 건 이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 행동, 훈련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보육 서비스 지원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없었었지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2015년에 보육 서비스 지원 센터를 만들게 된 큰 배경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목표가 1000개 국공립을 만들자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1800개 정도의 국공립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런 측면에서 보육 교사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들이 당연히 현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시도 많이 현장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의 질의 과정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구동성으로 아마 합의를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저희 재단은 연구와 사업부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연구와 사업이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을 만듭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의 교육 과정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초임, 소위 대학을 졸업해서 현장을 바로 간 초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왜냐면 그 교육은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가르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임 과정,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이렇게 또 만들었고, 또 하다 보니 중간관리자 교육도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중간관리자 교육도 만들었고, 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예비 원장님들 교육 과정.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도 해보니까요, 원장님들이 예전에는 교육 과정의 전문가는 맞으셔요. 그런데 이제 경영자로 돌아갔을 때에는 아이들과 계속 상호작용만 하진 않으시거든요. 시설 관리도 하셔야 되죠. 예산 관리도 하셔야 되죠. 인사 노무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예비 과정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예비 과정, 원장님 과정, 심화 과정까지 정말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시는 이 교육이 필요했던 게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인력들이 저희 교육을 거쳐서 현장으로 나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보육진흥원에서나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전국 단위로 이런 교육 만든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장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한 건 또 현장 상황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사건 터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 보육교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외에 필수 교육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제가 기본적으로만 따져봐도 한 44시간을 1년 동안 들어야 하는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플러스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하려 하니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도가 높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든 과정들을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 재단만 했던 교육들이 이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울시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는 인력풀 기본교육과정,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초창기 아예 태생부터 국공립이 되는 별 문제가 없지만, 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들,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왜 국공립 어린이집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교육은 일단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육들과 특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책임 경영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선에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는 서울형 평가를 해보면서 많이 고민하게 된 지점입니다. 원장님들이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 못했고 놓쳤고, 그래서 법적으로 걸리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법이 많이 개정되고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에 사실 아이들 케어하다 보니 보지 못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설 운영, 예산 회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안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원장님도 살고 또 우리 교사들도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 역량 강화라고 하는 측면의 교육 과정들을 같이 지원하고 현장을 컨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출연 기관이다 보니 서울시 정책만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현장에 안내하는 일들을 저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특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부분에 심사도 가서 보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저는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성은 투명성, 공익성, 참여성, 보편성은 어떻게 어린이집이 담보해서 이 양육자들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건 국공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 역량에서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안심에게 컨설팅이겠죠.
사실 회계는 교육청도 되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더라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회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개발해서 교육해드리고 또 현장을 찾아가서 컨설팅 해주는 곳은 아마 서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심회계 컨설팅을 하면서 느껴진 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은 회계는 구조적으로 원장님들이 쉽게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계속 봐주지 않으면 사실 이거 원장님 혼자서 회계를 총괄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안내해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22년부터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들과의 뭐 중복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저희도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문의하면서 많이 이관을 시켜드렸고 저희도 교육을 많이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재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저희 재단은 서울시 사업을 사실 하는 것이 전국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책 사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보육 현장이 어떻게 발빠르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게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뭐든 이거는 사실 수행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서울시에 있는 보육 어린이집이 충분하게 역량이 높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영유아 가정들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잘 갈 수 있을까를 지원하는 게 저희 재단의 역할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인큐베이팅해서 계속 확산하는 것들이 역할이겠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인력풀 기본교육 과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육 특히 국공립에 진입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해서 교육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급변하는 보육 환경에 우리 교사로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교사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현장에 임해야 하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스킬이나 직무보다는 관점에 대한 전환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교육시켜드렸다라는 지점이고요. 특히 작년부터 저희가 책임 경영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거는 현장의 원장님들이 어쨌든 시설 운영, 인사 노무, 그 다음에 회계 운영.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잘하는 것들이 회계가 어쨌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 예산을 받고 있는데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육 서비스에도 질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 경영 과정을 좀 만들었고요.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고 특히 최근에 ESG 경영을 어떻게 어린이집에 반영할 것인지 또 이 저출생 문제를 어린이집은 어떻게 홍보 전략을 세워서 타개할 것인지 AI 기술이 어떻게 우리 어린이집의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런 등등의 보다 좀 더 경영자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재단은 어쨌든 서울시 시책 사업에 새로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보육 통합이 지금 현재 모호한 상황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못 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가름마가 다 태워지면 저희는 계속 변화할 겁니다. 저희 재단은 보육이 중심이 됐던 건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 예산과 인력을 투여했다면 이것이 이제 교육청으로 다 넘어간다면 저희는 또 다른 시책 사업 또 다른 환경에 대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현장을 지원할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소령 어린이집을 없애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데까지는 현장을 지원하지만 저희도 자구책으로 어떻게 또 다른 형식의 현장을 지원할지는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계속 논의하고 또 현장에 많은 연합회 회장님들과 또 여기 계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현장을 지원해야 할지 또 유보의 통합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서울 시민들을 지원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유보육 통합이든 저출생 문제로 현장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지원하는 일들을 묵묵하게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협조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토론하는 동안에 우리 최경화 과장님이요 저한테 아주 일 잘하는 베테랑 실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네 필수 교육이 한 44시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실장님 설명드리니까 지금 필수 교육 44시간보다 한 100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로 얘기하신 게 뭐 법 개정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회계 관리 이 세 가지 정말 다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 생활하면서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관변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 구나 시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이 회계 관리가 가장 문제예요. 왜냐면 회계 관리는 그 자기의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고 잘 써야 되고 적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 중에 AI 교육 뭐 이런 거 지금 꼭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개인으로 살기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사회에 발맞춰서 못 산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주 수고로운 거는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또 물론 어린이집의 그 어머니들 부모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고로움을 또 교육청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견을 창구를 열어놨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이 자리에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여러 가지 오늘 발제하신 박정현 박사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한 두 분만 받아볼까요? 지금 시간이 뭐 거의 점심시간이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좋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또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는 뭐 자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